이번 시간에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어도비에서 나온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이 앞에서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을 주로 편집하고 보정하는 기능이라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로고 그리고 캐릭터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툴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간단한 기초 도형 그리기에서부터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의 기본 사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기능 그리고 벡터 이미지를 학습하려고 하고요. 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도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해 주셨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로 포토샵과 비슷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쭉 메뉴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막 일러스트를 설치하셨다면 옆에 펜툴이 같이, 옆에 툴박스나 오른쪽에 그 패널들이 보일 거예요. 우선 저와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은 맨 위에 메뉴에서 에디트를 찾아주시고요. 자,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가주시고 제너럴을 눌러주세요. 네, 포토샵과 비슷하죠? 자, 제너럴 눌러주시면 먼저 이렇게 쭉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환경 설정 먼저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저와 같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익혀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줄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 눌러주세요. 화면이 지금 너무 어둡잖아요. 저는 좀 밝은 회색으로 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밝기를 밝은 색으로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메뉴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타입 눌러보시면 사이즈와 쉬프트 리딩 값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이걸 1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로 Show Font Names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폰트 이름을 영문으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폰트도 영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를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아래로 또 내려보면 유니트 메뉴는 기본 단위는 픽셀로 하겠다는 거고요. 스트로크는 포인트, 타입은 포인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스트로크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실 때 포인트 기준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편이 좋아요. 스트로크 1포인트다라고 하면 이제 누구나 다 공유를 하는 사이즈의 크기가 있는데요. 나 혼자 포인트가 아니라 픽셀로 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는 포인트, 타입도 포인트라고 된다는 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와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손을 대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 해놓고 OK를 누를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 문서를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문서 설정하는 방법은 포토샵과 다르지 않아요. 파일로 가주시고요. 네, U를 눌러주세요. 단축키는 Ctrl N입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오른쪽에 사이즈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값, 위드와 하이트 값을 입력하도록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위를 잘 봐주세요.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아래를 누르면 픽셀부터 센티미터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는 밀리미터나 아니면 픽셀 단위입니다. 그런데 픽셀은 언제 쓰고 밀리미터는 언제 쓰느냐? 밀리미터는 우리가 책자를 쟀을 때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A4 용지의 단위나 뭐 A2, 뭐 A3, B5 등의 단위를 할 때 우리는 픽셀이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작업물을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밀리미터를 해주시고요. 내가 일러스트에서 만드는 작업이 출력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터넷,
즉 카드 뉴스를 만든다거나 웹포스트를 만들어서 어디에 게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픽셀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픽셀이 아니라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아트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아트보드는 내가 대지를 몇 개를 설정하느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아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는 없던 기능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트보드가 있어서 페이지를 여러 장을 펼쳐놓고 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합니다. 한번 이거를 3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선 패스를 하고 컬러 모드를 볼게요. 컬러 모드 저번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CMYK와 RGB 모드가 있다고 했죠. CMYK는 인쇄용이고 RGB는 영상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프린트를 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CMYK로 하면 색상이 다소 칙칙해 보인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건 RGB로 한번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밑엔 해상도입니다. CMYK로 해서 내가 작업한 걸 프린트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300 dpi 하이로 설정을 하셔야지만 인쇄 시에 고해상도로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연습용이니까 우선 스크린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대지가 3개 아까 말했죠? 아트보드 즉 대지가 3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지금 내가 아까 설정했던 RGB 모드로 지금 여기 컬러 모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3개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했던 단축키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지를 이동하는 것.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마우스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이 펼쳐지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같이 누르면 이렇게 대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보이듯이 매우 대지가 작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100%가 아니죠. 33.33%로 축소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대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지 확대는 포토샵과 똑같아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러스 버튼 돋보기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됩니다. 확대, 네, 확대하시고 이게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 확대하시고 이동해 주시면서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어떤 차이가 포토샵과 다른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벌써 지금 600% 가까이 확대가 됐어요. 제가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1200, 1600, 2400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죠? 여기다 보시다시피 전혀 파일이 뭉개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건 일러스트레이터가 픽셀을 단위로 한 비트맵 파일이 아니라 바로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이번엔 다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소할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Alt를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이 단축키들을 잘 사용하시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일러스트레이터의 아주 기본적인 도형 그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메뉴를 보면 포토샵과 똑같아요. 상단에 메뉴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 툴박스 보이시나요? 툴박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패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이 패널들을 열으려면 이 위에 있는 윈도우 메뉴, 네, 이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널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툴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저는 화면을 확대해줬어요. 자, 툴박스에서 보면 사각형 툴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툴 찾으셨나요? 네, 사각형 툴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까만 면이 차게 되죠. 이번엔 사각형이 아니라 원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해 주시고 원을 어떻게 선택해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 툴박스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화살표가 밑에 있어요. 그걸 살짝 오래 눌러주시면 이렇게 더 하위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원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그렸는데 원이 찌그러지네요. 예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 정원을 그리려면 네, Shift를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다 써놓겠습니다. 정 비율을 하려면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실 경우에는 찌그러지지 않고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색깔도 바꾸고 싶고 이게 이렇게 꼭 면으로만 차야 되나요? 라고 당연히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조절하는 툴이 뭐냐면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앞은 면이고요. 뒤는 스트로크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스트로크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사각형을 선택했어요. 그럴 경우엔 지금 이게 면이 차여 있기 때문에 필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라고 우리가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OK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노란색을 누르고 선택하시면 색상이 바뀌어요. 저는 그러면 면 말고 외곽선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럼 여기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외곽선으로만 남겨주고 싶을 때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논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를 누르면 이제 논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로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논이 되고요. 스트로크를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스트로크가 앞으로 나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색깔을 넣어주세요. 네, 지금 보셨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스트로크만 채워지게 됩니다. 필은 논값이 됐고 스트로크만 앞으로 나와서 색상이 채워지게 됐어요. 나 스트로크의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의 색상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크의 굵기도 여러분은 이제 수정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 굵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로크를 선택해 주시고 스트로크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윈도우 패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스트로크라고 써있는 이 패널을 클릭해 주세요. 스트로크 찾으셨나요? 스트로크 알파벳 순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이 스트로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스트로크 패널이 떴습니다. 이걸 선택했는데 지금 굵기가 1포인트, 픽셀이 아닙니다. 포인트 단위로 나와 있어요. 여기를 조금 굵게 해준다면 제가 한번 10포인트로 늘려볼게요. 네, 이렇게 굵어지죠? 이렇게 스트로크의 굵기를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노란 원은 그러면 면도 주고 스트로크도 동시에 줘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색상을 바꿔줄게요. 이거는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각각 도형을 그리고 면과 선을 채워보았는데요. 이번엔 이 도형을 삭제하고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형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신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 뭐냐면 위에 있는 이 검정색 화살표라는 선택 툴입니다. 자, 이 상태 말고 이 상태. 셀렉션 툴, 선택 툴이라고 뜨죠.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만 도형들을 각각 선택하고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원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선택 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도형들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다 사용하듯이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하면 네, 위치 이동이 다 가능하고요. 내가 이동을 하고 싶은데 좀 반듯하게 이동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걸 눌러야 될까요? 네, Shift를 누르면서 이동해 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합니다. Shift 키. 제가 아까 Shift 키가 정 비율로 확대하는 데 쓴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써놓으면 Shift 키는 정 비율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 정렬을 맞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동하고 싶을 때 Shift 키를 누르면 다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누르면 삐뚤어지지만 Shift 키는 반듯하게 이동을 해준다. 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내가 이걸 복사하고 싶어요. 똑같은 모양을 하나를 복사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다른 툴에서 몇 번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Alt 키를 눌러주세요. 네,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죠?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두 개로 겹치면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전 반듯하게 이동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동시에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복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다시 적어줄게요. 네,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Alt를 눌러주시면 오브젝트 복사가 됩니다. 네, 잘 보이게 크기를 좀 키워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지우기도 할 수 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지금 보이시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기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Ctrl Z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잘 보이게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Ctrl Z 되돌리기 기능입니다. 자, 되돌리기 기능이에요. 이건 아주 요긴하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색상을 바꿨어요. 이렇게. 색상을 바꿨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니야, 이것도 다시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색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또는 그 전 단계로 가고 싶을 때, 자, Ctrl Z를 누르면, 네, 이전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단축키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단축키를 외우고 하느냐, 안 외우고 하느냐가 아주 큰 차이가 벌어져요. 작업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은 좀 어렵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단축키를 몇 개는 꼭 기억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변형하고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오브젝트의 크기나 모양을 변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자를 내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선택 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네, 상자의 모서리에 가져다 대면 이처럼 이렇게 마우스가 모양이 변형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건 매우 직관적입니다. 꼭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면으로 와서 이렇게 길게 한쪽 면만 바꿀 수도 있고요. 가로면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네,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걸 정 비율로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땐 네, Shift 키를 누르면서 해주세요. 그럼 정 비율 눌렀다가 정 비율로 줄였다가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같은 크기로, 조금 다른 크기로 다시 원이 복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직사각형과 원만 그렸는데 많이 그리는 또 형태가 있죠. 그건 바로 둥근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둥근 사각형도 이 도형 툴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자, 도형 툴 선택하고 작은 화살표 클릭했는데 지금 둥근 사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이나 별이나 선만 보이고 있어요. 자, 저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설정을 약간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단에 보시면, 자, 일러스트레이터 상단에 보시면 이걸 찾아주세요. 여기. 이런 작은 윈도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윈도우 모양이 찾으셨나요? 자, 메뉴 옆으로 가면 이런 윈도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검색이 있고, 자, 이 부분을 잘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윈도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오토메이션,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메뉴가 다 뜨지가 않습니다.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지금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던 메뉴가 갑자기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메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이제 라운드 사각형도 보이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라운드 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정비율로 그려줬고요. 이렇게 하면 라운드 툴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 라운드 모서리를 내가 바꾸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들게 돼요. 뭔가 더 둥글게 하거나 약간 더 뾰족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서리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 툴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R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쭉 잡아당겨 두시면 지금 R값에 밀리미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네. R값이 이렇게 좁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이 원의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R이 둥글게 되고요. 이걸 바꿔 눌러주시면 R이 뾰족하게 됩니다. 자, 복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R값이 많이 들어간 경우, 이거는 또 R값이 더 좁게 들어간 경우이죠. 네, 갑자기 윈도우가 켜졌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처럼 R값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대지를 이동하거나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기능은 이제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툴박스에서 도형 그리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필과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거나, 스트로크에 굵기를 주는 거,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 차이를 두는 거, 그리고 도형을 복사할 때는 Alt 값을 누르면서 복사하고, 정 비율로 이동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Shift를 눌러주신다는 거, 그리고 되돌리고 싶다 할 때는 Ctrl G를 눌러주신다는 거, 그리고 Alt 값까지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 작업한 거를 잠깐 저장을 해볼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장도 포토샵과 비슷합니다. 자, 파일로 가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네, 세이브 저장하기죠. 그리고 내 컴퓨터에 저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오늘 날짜 저는 이제 써줄게요. 일러스트 도형 그리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을 보면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AI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옵션은 만약에 이제 최근 버전을
최근 버전으로 보통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을 뭐 나 혼자 본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 파일을 만약에 다른 디자이너와 공유한다거나 인쇄소에 넘긴다고 할 때에는 아래 하위 버전으로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상위 버전으로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네, OK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